뭐 요건 이쁘긴 하네. 아니 근데 이번엔 다르대. 막 RTX 3050 들어가고 144Hz 가변 주사율 들어가고 아 그램? 겉에가 고릴라 글래스로 된 모델도 있대. 아 그램? 그럼 뭐 그램이라고 해주지 뭐. 그램!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요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이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노트북 고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새해를 맞아서 노트북도 진짜 신제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LG 그램 신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짜란! 이번 2023년도 LG 그램 신제품들은 어떻게 나왔을지, 그리고 어떤 모델이 여러분들께 딱 맞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2023년을 맞아서 LG 그램도 인텔 13세대 CPU를 달고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됐습니다. LG 그램 스타일, LG 그램, 또 LG 그램 360, LG 그램 플러스 뷰 4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LG 그램 출시 10년 차래요. 그래서 이 10년 차를 맞이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신규 라인업인 이 그램 스타일, 더 강력해진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성능이 강화된 2023 그램 이렇게 새롭게 출시됐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LG 그램 16G90R 모델이고요. CPU는 13세대 인텔 코어 랩터 레이크 P 프로세서 i5 1340P가 들어갔고요. GPU는 인텔 이보 플랫폼이 탑재된 외장 그래픽 지포스 RTX 3050 4GB 랩탑 GPU가 들어갔고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16GB LPDDR5 램이 들어갔는데 메모리나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마다 다르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램 스타일인데요. 그램 출시 10년 차를 맞이해서 처음 출시된 그램 시리즈입니다. LG 그램 스타일 16G90RS 모델이고요. CPU는 13세대 인텔 코어 랩터 레이크 P 프로세서 i7 1360P 2.2GHz가 들어갔고요. GPU는 내장 그래픽으로 인텔 아이리스 제온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32GB LPDDR5 램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메모리나 저장 공간은 역시 모델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모델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과연 맞는 모델인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LG 그램 하면 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볍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실제로 오늘 제가 가져온 두 가지 모델 역시 화면 대각선 길이 40.6cm에 16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체 기준 무게가 그램은 약 1299g, 그램 스타일은 1230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휴대성 면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노트북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노트북 시장에서 가볍다는 것만으로는 승부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가벼우면서도 괜찮은 노트북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여기서 무게를 조금만 더 포기하면 더 낮은 가격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노트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램만의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두 가지 모델은 가벼운 무게가 끝이 아니라 RTX 외장 그래픽이 추가된 모델, 또는 가벼운 무게의 스타일, 감성까지 잡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기존 가벼운 그램에서 조금 더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추가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렛츠고! 먼저 RT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LG 그램 16G90R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신형 LG 그램에 들어간 외장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4GB 랩탑 GPU입니다. 사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경량 노트북에 지포스 RTX 3050이 탑재됐다는 것 자체가 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가벼움과 그래픽 성능 모두를 충족하는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만한 모델인데요. 거기에다 최대 144Hz 고주사율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들어가서 그램답게 좀 여전히 가벼운 무게의 그래픽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사운드까지 4박자를 고루 갖춘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치만 또 중요한 것은 가격대에 어울리는 퀄리티를 갖췄느냐. 일단 외관을 좀 살펴보면 그램의 상징인 아주 깨끗한 화이트 색상입니다. 네모 반듯반듯하게 각져 있는 모양이고요. 가운데에 실버 색상으로 그램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풀메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똑같이 마그네슘 합금과 되어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측으로는 15.9mm의 얇은 두께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고무 패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길쭉하게 턱이 올라와 있어요. 딱 놓고 쓸 때도 바닥에서 살짝 몸체를 들어줘서 열방출도 도와주면서 키보드를 살짝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열방출을 위한 타공도 들어가 있고 스피커 부분에도 타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화면 비율이에요. 대각선 길이 기준 40.6cm 크기, 인치로는 16인치 크기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2060에 1600 해상도의 안티글레어 패널입니다. 그래서 안티글레어라서 지금 빛 반사되는 모습만 봐도 아실 텐데 빛 반사가 상당히 적고요. 화면을 켠 상태에서 볼 때도 빛 반사가 꽤 적고 상당히 매트하게 보이죠. 화면 위쪽으로는 듀얼 마이크를 탑재한 FHD 웹캠과 얼굴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화면을 둘러싼 베젤도 굉장히 얇아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상판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음새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비싼 값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판 부분을 보면 역시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질이 서걱서걱한 재질이라서 지문이 잘 안 묻어난다는 게 전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이염에 대해서는 주의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가 우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패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타자를 쳤을 때 이 키의 깊이감이 생각보다 꽤 깊어서 타건감이 괜찮더라고요. 들어보시면 키가 통통통 거리는 느낌도 있고 타자 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옵션 키들 중에서 보시면 백라이트를 켤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이걸로 백라이트를 켜주시면 화이트 색상의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은 다른 키들보다 확실히 낮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되고 실수로 누를 일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보통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2022년부터 그램에는 지문인식 센서 대신에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좀 얼굴 인식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또 사람마다 좀 얼굴을 인식하는데 1, 2초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 인식이 더 편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퀄리티도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주 매끈하면서도 손에 잘 달라붙지 않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쓰기 괜찮더라고요. 클릭하는 방식은 진동 피드백이 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트랙패드가 딸깍딸깍하면서 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살펴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HDMI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2x2 대역폭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폰 잭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USB 3.1 제너레이션 2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께나 무게감에 비해서 포트 구성도 꽤 풍성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RT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인 만큼 쉽게 뜨거워질 수가 있어서 방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방열 구멍, 타공이 하판 쪽에 하나,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때 이 틈새로 열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판 위쪽으로는 구멍이 나 있지 않아요. 전원을 끄고 실제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핑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설마 이 막혀있는 부분이 쿨링팬 쪽은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맞춰서 뒤집어 봤는데 다행히도 쿨링팬을 직접 막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램이 매번 이렇게 타공 구멍의 일부분을 테이핑으로 막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먼지나 이물질이 타공 구멍을 통해서 노트북 내부로 들어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된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쿨링팬 두께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고요. 자체 측정 결과로는 노트북 내부 공기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개선이 돼서 2022년 모델 대비 공기 유량이 22% 개선됐고요. 노트북 부위별로는 발열이 2에서 5도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시네벤치를 연속 5번 실행하면서 이 5회차 때 노트북 외부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가장 높은 부분이 40도가 될랑말랑 하더라고요. 이게 RTX 외장 그래픽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인 만큼 이제 고사양 작업 시에 쉽게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링팬이 전작보다 두꺼워진 걸로 2개가 들어갔고 히트 파이프도 보시면 길쭉하게 2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쿨링팬의 위치를 잘 보시면 키보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쪽 왼쪽이 이쪽이고 쿨링팬이 들어간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CPU, GPU가 키보드의 왼쪽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뜨거워지는 부분이 이쪽이라는 거죠. 근데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키가 WASD 키, 이쪽이 아무래도 왼쪽이고 여기 부근에 CPU, GPU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시간 게임할 때 이쪽으로 좀 열이 많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벤치 테스트 할 때도 열해상도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이쪽 부분에 열이 가장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열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시간 게임할 때는 손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배터리는 외장 그래픽 모델 기준으로 90W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내장 그래픽 모델의 경우에는 80W짜리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선 인텔 이보 플랫폼이 탑재된 13세대 인텔 코어 랩터레이크 P i5-1340P 이 제품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격 소비 전력이 28W예요. 제가 R23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멀티코어 측정 시에 27에서 28W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당간당하게 전격 소비 전력을 유지할랑 말랑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꾸준히 28W에 가깝게 27W, 28W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는 모두 고성능 모드에서 전원 케이블 연결을 한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5번 연속으로 시네벤치 R23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는 멀티코어 9245, 9345, 9325, 9292, 9335, 싱글코어 1705, 1706, 1707, 1423, 1708 5회 연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네벤치를 돌린 결과 오히려 1회차 때보다도 5회차 때 더 높은 점수가 측정되기도 해서 점수 유지를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 마크 타임 스파이 테스트 결과는 3545점이 나왔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QHD 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옵션에서 플레이 가능한 정도지만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시에는 해상도를 낮추고 그래픽 옵션을 조절하는 등 사실 RTX 3050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게이밍용 노트북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더라고요. 다만 RT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만큼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모델로 배틀그라운드를 그래픽 옵션 중간으로 해놓고 1시간 동안 연속 플레이 해봤는데 노트북 외부 온도가 최대 48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RTX 그래픽이 들어간 제품은 하드웨어 가속 기능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동영상 인코딩을 할 때도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얇고 가벼운 경량 노트북으로도 뭐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고사양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고성능 모드에서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하거나 영상 편집, 영상 인코딩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소음이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는 이런 고사양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도 좀 살펴볼게요. 초경량 노트북임에도 최대 144Hz 고주 사율 세팅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VRR이라고 해서 가변 주사율이 적용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가변 주사율은 영상이나 게임을 실행할 때 프레임 속도를 실행 중인 콘텐츠에 따라서 주사율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면서 모니터의 세로 고침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31Hz부터 144Hz까지 자동으로 주사율을 변경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소비 전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또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겠죠. 외장 그래픽 모델에서는 VRR 탑재 모델과 미탑재 모델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옵션인지 굳이 필요가 없는지 이것도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앰프를 지원하고요. 스마트 앰프 적용 시에는 최대 5W 볼륨을 지원합니다. 윈도우 노트북 치고는 꽤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사운드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총평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좋고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사용도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RTX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다는 점에만 너무 집중하셔서 게이밍 노트북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전력이나 방열면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제품은 아니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44 고주 사율 화면, VRR 지원, 또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인 만큼 경량 노트북이 필요한데 가볍게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노트북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모델은 다양한 고사양 작업을 원하시는 멀티 유저분들한테 사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정해진 사무실에서만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가볍게 영상 작업이나 3D 렌더링 같은 고사양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모델보다 고사양 작업은 잘 안 하고 기본적인 문서 작업, 아주 간단한 그래픽 작업, 영상 시청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감성을 챙긴 노트북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LG 그램 스타일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인텔 이보 플랫폼과 13세대 인텔 코어 랩터 레이크 P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GPU는 인텔 아이리스 제온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32GB LPDDR5 램이 탑재됐고요. 일단 외관에서부터 기존 그램이랑은 차이가 느껴지죠. 그동안 그램 시리즈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램 스타일이라는 이름답게 색상이나 마감에서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번쩍번쩍한 오로라 화이트 컬러와 고릴라 글래스 소재로 고급감이 아주 강화된 제품입니다. 노트북에 고릴라 글래스를 쓴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트북임에도 글래스 소재를 이용해서 반짝반짝 영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판 부분과 이렇게 펼쳤을 때 이 터치패드 부분은 글래스 소재가 적용됐고 측면 부분이나 바닥 부분은 마그네슘 합금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펼쳤을 때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우선 이 키보드 부분은 동일하게 3열 숫자 패드와 전원키 그리고 화이트 색상 백라이트 키보드가 들어갔고요. 키감이나 깊이감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다만 트랙패드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상판과 동일한 재질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로라 색상의 고릴라 글래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트랙패드가 안 보입니다. 그쵸? 이 영역이 트랙패드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빛으로 영역을 표시해줘요. 이 영역이 트랙패드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 피드백이에요. 다른 그램 시리즈는 클릭을 할 때 실제로 트랙패드가 이렇게 딸깍딸깍 눌리거든요. 근데 그램 스타일은 트랙패드를 누르면 실제로 눌리는 게 아니라 햅틱 진동 피드백으로 마치 실제로 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진동 피드백이 조금 너무 통통 거리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부드러운 진동 피드백이 느껴지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화면은 16:10 화면비에 화면 대각선 길이 40.6cm 크기, 인치로는 약 16인치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얇은 베젤과 시원한 화면은 동일합니다. 이 제품에는 안티글레어 패널이 아니라 AGLR 패널이라고 해서 안티글레어 로우 리플렉션 패널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매트하게 보이는 패널이 아니라 좀 매끈하게 보이면서도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반사광이 적은 저반사 패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광택이 있는 매끈한 화면인데도 반사가 적어서 꽤 신기하더라고요. WQHD 플러스 3200, 2000 해상도 OLED 화면이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모델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둘 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아무래도 안티글레어 패널에 비해서 이쪽이 좀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화면 최대 밝기는 400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화면 주사율이 144Hz까지 적용되지는 않고요. 60Hz와 120Hz를 전환하면서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설정으로 가보시면 주사율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새로 고친 빈도 선택 이 설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윈도우 설정에서 이렇게 60Hz나 120Hz로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살펴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헤드셋 잭이랑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랑 HP 포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HDM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추가로 허브를 쓰셔야 됩니다. 뜯어서 보시면 쿨링팬은 얘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히트파이프도 굵고 짧게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고사양 작업용 노트북이 아니고 내장 그래픽 모델인 만큼 방열 설계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배터리는 80W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능 모드로 설정하고 배터리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RE3 시네벤치 5회 연속 테스트 결과 멀티코어 8745, 8286, 8092, 7884, 7941, 싱글코어는 966, 1019, 1119, 1278, 1645 이렇게 나왔고요. 확실히 회차를 거듭할수록 멀티코어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테스트 결과는 1836점이었고요. 아무래도 인텔 13세대에 i7 프로세서가 들어갔다 보니까 뭐 웬만큼 성능은 많이 올라와준 모습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외장 그래픽 모델만큼까지는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내장 그래픽 모델임에도 웬만한 가벼운 문서 작업부터 영상 시청까지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고요. 진짜 가볍게 짧은 동영상 컷 편집 정도까지는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영상 편집에 뭔가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꾸준히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램 16G90R 외장 그래픽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또 사운드도 아까 보여드린 모델이랑 동일한 스피커 구성이라서 윈도우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그램 스타일은 노트북에 고릴라 글래스를 적용해서 독보적인 외관을 보여주는 만큼 이런 외관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딱 가벼운 모델 원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고 2월 1일부터는 그램 스타일 뉴진스 에디션이 나온대요, 여러분. 뉴진스 에디션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램 스타일에 뉴진스의 그 버니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이게 큰 버니랑 작은 버니 종류가 있어요. 우리 뉴진스에 관심 있으신 버니즈 분들은 뉴진스 에디션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또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난 세대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램 뷰가 2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램이나 그램 스타일과 함께 사용했을 때 높은 호환성으로 화면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 포터블 모니터인데요. 크기에 비해서 워낙 가볍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번 13세대 그램부터는 간편 디스플레이 연결 소프트웨어 기능이 추가돼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더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PD 기능을 지원하는 USB-C 탑재로 스마트폰 연결성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는 이 폴리오 커버도 새롭게 바뀌었는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열어서 뒤로 접어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 놓고 쓰시다가 또 떼어내서 바로 또 접어서 가로 모드로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벗 사용에 조금 더 최적화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사용하시면서 이런 확장용 모니터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2023년 새로운 그램과 그램 스타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램 10년 차를 맞아서 나온 제품들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에 좀 귀를 많이 기울여서 여러 부분을 신경 써서 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크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었고 제가 아까 전에 자세히 살펴봐 드리면서 자잘자잘하게 아쉬운 부분들 선택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린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RTX 3050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서 게이밍 성능 쪽으로 기대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이밍 성능보다는 경량 노트북 중에서도 고사양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확실히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크기에 비해 성능에 비해 가볍게 나온 제품들 이게 아무래도 이번 그램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